백신 접종의 그 시기가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늦었다. 네. 이런 평가들도 받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정부가 조금은 좀 이 확보 준비하는 것도 좀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가졌습니다. 네. 실제 이제 접종을 하게 된 시점이 최초 접종한 나라보다 한 80일 정도가 늦었어요. 80일. 예. 그리고 또 그 나라별로 순위를 쭉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00위권 내에 머물렀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런 점들이 이 방역 당국이 이 초기에 백신을 확보하는데 조금은 좀 안이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다른 나라처럼 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을 미리 구매하는, 소위 말해서 선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백신 확보가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뒤늦게 정부가 이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한 7,900만 명분의 백신을 이제 확보를 했죠. 네. 물론 아직까지 그 백신이 다 우리 수중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단계별로 이 백신이 이제 우리가 확보가 되면은 그 확보된 순서대로 이제 국민들에게 접종을 하게 됩니다. 현재 한 달 정도가 지난 상황에서 한 70만 명분 접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속도가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안전한 백신 접종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뭐 의료진과 이제 특정 부류 집단의 접종에 이어서 이제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40년생이시고 네. 팔순이 넘으셨기 때문에 네, 네. 구청에서 나와서 이제 조사를 해갔단 말이죠.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네. 선뜻 마시겠다는 얘기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이제 이상 중증 반응들, 네, 네, 네. 사망자 얘기. 물론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기에는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정말 극심한 반응은 네, 네. 몇 명이 안 됩니다만 네, 네. 여하튼 사망자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물론 이제 항상 우리가 어떤 이 정책을 펴나갈 때는 네. 그 어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그 위기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방역과 관련돼서는 백신 접종이 이제 그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우연의 일치라는 원칙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내가 뭐를 했더니 그 몸이 안 좋더라. 네. 사실상은 인과관계를 밝힌다고 치면은 그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도 그 이런 이 접종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아팠다. 접종을 안 했으면 안 아플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 수천만 명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져 왔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백신 접종에 따른 중증 이상 반응, 그 중증 이상 반응은 그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요. 예. 하나는 이제 그 알레르기 반응, 그게 이제 아나필락틱 샥이라는 거예요. 예. 그 아나필락틱 샥은 좀 발음이 다르군요. 그렇죠. 예, 저 아마추어가 하는 네. 발음이랑은 다르군요. 예, 아나필락틱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레르기라는 표현을 네, 써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몸이 붓고 또 호흡 이상이 오고 그래서 초기에 응급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은 사망까지 이르는 불과 그것은 한 30분 사이에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때 30분 동안 관찰을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증 이상 반응은 이제 그 근육이 이제 이 소위 말해서 그 마비가 되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데 기본 통증은 있다고 하는데 아예 마비로 가는 단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상 반응이 아직까지도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 이제 그런 점에서는 비록 이 코로나19 백신이 불과 1년 만에 개발이 됐지만 그래도 안전한 백신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또는 일부 또 확인되지 않은 그런 그 SNS상에서의 어떤 그 글에 네. 우리 국민들이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않고 다만 제일 중요한 점은 의료계 또 방역 당국이 발표하는 그런 내용을 믿고 접종을 받는다면은 이 접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2021년도 11월 달까지 전 국민의 70% 접종을 달성을 해서 집단 면역까지도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접종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 사실 저도 이제 지난 3월 5일 날 제가 이제 근무하는 우리 그 병원에서 예, 예. 그 의료진의 한 사람으로 맞으셨어요? 예, 접종을 맞았습니다. 예. 사실 저도 주사 맞을 때 좀 걱정을 좀 했어요. 네. 하도 주위에서 이제 주사 맞고 뭐 비록 경미한 이상 반응이지만 네. 며칠 동안 뭐 근육통에 뭐 음. 발열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저도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아무 이상 없이 그 접종을 이제 잘 마무리했습니다. 예. 어. 처음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할 무렵보다 지금 시간이 가면서 맞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사람들이 조금 줄고 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런 맞습니다. 현상이 동일하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이 그 필수 예방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예. 그 어린아이들의 필수 예방 주사는 이미 오랫동안 학문적으로 다 입증이 됐어요. 안전하다는 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거를 비춰봤을 때 예. 뭐 일반 국민들이 이미 이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저는 이 감염병을 이제 이 다뤘던 경험 그리고 또 현재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예.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네. 현재로서는 예방 맞는 접종을 거다. 통해서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것이 예.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신과 관련해서 하나 더. 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얘기를 하도 해서 네, 이게 사실 발음하기도 쉽지 않아요. 저희 네. 방송인도 저희도 아스트라제네카 하기 쉽지 않은데 네. 일반 국민들이 다 입에 달고 달 정도로 우려감이 컸단 말이죠. 이제 파이자 백신이 이제 지난주에 들어와서 네, 파이자 백신을 맞는 분도 생겼습니다만은 고를 수가 없단 말이죠. 네, 네.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르지 못하니까 안 맞겠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네, 뭐 저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예.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성, 유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 임상 시험을 통해서 나타난 그 통계 수치가 지금까지도 큰 변화가 없어요. 또 영국이나 다른 국가에서의 그 인구 대비 그 이상 반응의 비율을 보더라도 예.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늘 그 접했던 인플루엔자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상 반응이 조금은 높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네. 그런 효과도 있어요. 어.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이상 반응은 아주 경미한 반응이고 2, 3일 정도가 지나면 다 해소가 되는 네. 그런 이 이상 반응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이의를 제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네. 그리고 또 인플루엔자 백신만 해도요. 예방 효과라는 게 한 60%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70% 정도가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을 했을 때 크게 그 유효성에 대해서 또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그런 백신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개 접종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로 인해서 좀 고령층들의 불안감이 해소됐다고 보세요? 네, 뭐 사실 이제 그 접종을 맞고 나서 연령대별로 이제 그 이상 반응에 대한 걸 조사를 몇몇 기관들이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60대 정도에 해당되는 의료진들, 왜냐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다 이제 병원에서 맞지 않습니까? 네. 60대 이상 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 비해서 그런 경미한 부작용 비율이 불과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이 젊은 연령층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라든지 발열 증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따라서 오히려 이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아도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접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네. 그 정부가 생각하는 11월 달경에 그 전체 그 인구의 70%를 면역을 함으로써 집단 면역을 시키겠다. 그 이제 그 정부의 계획인데 그러나 그 계획이 조금은 늦어져도 네. 저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왜? 우리가 백신 접종이 다 됐다고 해서 바로 그 코로나 발생 이전에 네.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마스크 써야 되고요.
계속해서 그럼요.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를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백신 접종이 늦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예. 당장 접종이 좀 늦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백신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부터 확보된 물량 가지고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이 생활하는데 큰 불안감이나 어려움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5월부터는 접종 속도도 좀 빨라질 거고 네. 더 많은 국민들이 이제 백신을 맞게 될 텐데 백신 접종을 받았을 때 그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예방 주사를 맞게 되지만 과거에도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 주사를 이제 매년 맞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접종 전날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네. 또 평소에 내가 이제 그 알레르기가 있는지 특히 또 이제 이 백신에 포함되는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또 이 계란에 대한 알레르기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이상 증상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예진을 한다고 그러죠. 그 이 접종을 앞두고 뭐 신체에 이상 여부가 있는지를 할 때는 그런 걸 소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지금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그것들이 좀 충분히 해소가 된 이후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이 좋은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알게 되고요. 또 이제 접종을 하고 나서는 네. 이제 그 한 30분 정도 본인의 이제 신체 상태를 이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지나고 귀가를 하더라도 귀가 이후에 또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는 휴식을 좀 취하면서 또 이상 증상이 있는지를 좀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을 3일 정도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과 관련돼서는 333이라는 용어를 씁니다.